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진짜 비참하리라고 봐요. 우리는 지금 후손들에게 기록될 긴 역사에서 어떤 지점을 건너고 있을까? 저는 나름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강은 그 어떤 강도 아닌 바로 윤석열 탄핵의 강이다.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겐 그저 다양하고 개별적인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다이나믹하고 정신없는 현실을 보내고 있는 것 정도로 인지될지 모르지만 먼 발치에서 지금 이 시기를 관조해보면 우린 지금 분명 하나의 거대한 방주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다. 그리고 그게 무슨 강이냐? 예, 바로 윤석열 탄핵의 강. 어떤 분들은 총선 결과를 보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탄핵은 물 건너갔다. 탄핵이 되려면 대통령 윤석열의 명백한 유죄 판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윤석열의 거부권이 살아있는 이상 그 어떤 특검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 실체적인 유죄 판결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테니 현실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윤석열은 분명 법이 허용하는 한 무한히 거부권을 날릴 거예요. 분위기를 봐서 적당히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탄핵으로 가는 길은 현실적으로 막혀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너는 중이고 결국 그 목표를 이루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총선 결과가 200석 확보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좀 더 무르익기를 기다리라는 역사가 건네준 엄중한 경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탄핵 저항 세력이 아직 모두 마음을 비운 것은 아니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금 더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라는, 그래서 좀 더 완벽한 탄핵의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신중해져야 된다는 경고를 역사가 준엄하게 주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상 우리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노무현 때의 탄핵 시도는 처절한 역풍으로 마무리되었고 박근혜 때의 탄핵 시도는 대단한 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윤석열 탄핵에 대한 국민 정서는 어느 지점쯤에 와 있는가? 노무현 때에 가까운가? 박근혜 때에 가까운가? 당연히 지금 우리는 박근혜 때에 비교적 가깝기는 하죠.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한 일입니다. 탄핵이 중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게 박근혜 때처럼 탄핵을 바로 집행해도 아무런 역풍도 없이 순조롭게 막 해도 될 수준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번 총선 결과가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막판에 갑작스런 에너지의 변화를 겪고 놀랄만한 보수 결집이 극적으로 등장했다는 사실, 단순히 극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조사기관의 객관적 수치들을 비웃듯이 뒤집어버리는 돌풍과도 같은 막판 결집,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이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이기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민심은 지금 이 순간의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크기와 일정 기간 뒤 어느 순간의 크기를 비교하여 그 변화의 양상이 어떠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동적인 역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탄핵을 진행했던 그 당시 세력들도 분명 그 시점 민심이 어떠했는지를 나름 계산해보고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추세가 형성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목하지 못했죠. 그들은 분명 노무현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것을 이미 여론조사로 다 파악하고 이 정도면 밀어붙여도 되지 않겠냐라는 나름의 계산하에 그런 짓을 강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까놓고 보니 너무나도 극적으로 민심이 달랐던 겁니다. 분명히 노무현은 그 당시에 지지율이 매우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믿고 실제 탄핵을 감행해봤던 것인데 갑자기 국민들의 지지가 천정부지로 막 솟아올라 버리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적인 결과에만 매몰되어 동적인 추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민심이라는 것이 애초에 동적인 역학에 따르는 것이므로 조사가 이루어진 그 순간의 민심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저질러버린 자신들의 행위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한 수 뒤의 예측이 중요한 것인데 그 근본을 놓쳐버리고 속편하게 밀어붙였던 게 근본적인 패착이었죠. 최근 윤석열의 총선 패배도 비슷한 원리로 일어났습니다. 윤석열은 분명 3월달 민심을 살피긴 했을 것입니다.
정적인 차원에서만 따지자면 분명 그 시점, 그 순간의 집권 여당의 지지는 야당의 지지를 압도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윤석열은 내가 맘대로 해도 개돼지들이 알아서 따라줄 거야. 어차피 지지율도 높겠다. 골치 아픈 이종석 해외로 치워버려도 되겠다. 뭐 그래도 지지율도 높은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밀어붙여.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상 유례없는 지지율의 극적인 급락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그는 과연 무엇을 못했던 것일까요? 그 지점의 지지율을 잘못 계산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확인한 3월 무렵의 집권여당 지지율에는 분명 오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고자 했던 행동이 미래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에 대한 동적인 성찰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즉, 국민의 목소리를 정적인 한 국면의 수치로만 이해하려는 무지함이 그를 나락으로 이끌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식의 동적인 변화는 부정적인 나비 효과로만 퍼지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나비 효과로 다가오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죠. 박근혜의 탄핵 국면에서 정치인들은 이전에 있었던 노무현 때의 역풍이 두려워서 국민적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박근혜가 인기가 없다고는 하나 탄핵을 동원해버리면 마치 노무현 때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이 역풍으로 심판해버릴까봐 무조건 조심하기만 했었는데, 막상 탄핵에 대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자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쌍수를 들고 거리로 몰려나와 지지를 보탰었죠. 우려했던 것과 달리 막상 도마 위에 오르니까 엄청난 동적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괜히 걱정했네. 알아서 도마 위에 놓기만 하면 될걸. 이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탄핵 논의는 그 자체로 역풍도 아니고 훈풍도 아니다. 어느 정도로 국민이 그것을 원하느냐를 파악하여 적당한 시기에 신중한 미래 예측과 함께 발휘된다면 국민들의 열망과 시너지되어 거대한 증폭을 이룰 수도 있다. 탄핵 절차라는 건 분명 그 자체로 매우 극단적인 것이기에 잘 쓰이면 국민의 지지도 폭발적으로 모이고 잘못 쓰이면 국민의 역풍도 폭발적으로 얻어쳐맞는 그런 조심할 성격의 것이라는 결론이 위 두 사례를 통해서 일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4년의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과 박근혜 그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것인가? 박근혜 때처럼 일단 도마 위에 오르기만 하면 혁명의 돌풍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맞는 건가? 아쉽게도 저는 그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봅니다. 탄핵 이야기가 이번 총선에서 나오기 이전까지야 괜찮았죠. 그렇게 윤석열 타도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탄핵 가능권에 이르고 그 부분이 대중들에게도 슬슬 감지되기 시작하자 급격한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판 보수 결집으로 18개 지역구 중 17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그 급격함 속에 존재하는 강렬한 개개 의지들의 총합은 결코 무시할 게 못 됩니다. 뭔가 강렬하게 살아있는 에너지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처절한 에너지가 살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것은 생존의 몸부림이다. 저 죽기 직전에 숨통이 끊기는 순간의 초인적인 보수 결집은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박근혜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박근혜 탄핵 때는 집결할 보수 세력이 없어서 허우적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결사항전하는 에너지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상황.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보수 유권자들이 아직은 결집할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힘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노년층 결집이 보수층 결집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나. 만약 저 절박한 생명력의 존재를 무시하고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울고 부댕기는 상대의 목을 바로 칼로 그어버리면 그것은 만행으로 각인되어 부메랑을 맞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마치 이건 조국에 대한 검찰권의 남발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고 다수 여론이 조국이 나쁜 놈이고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고 해서 마음 놓고 검찰이 한 가족을 도륙내버렸던 게 무도함으로 비춰졌던 것과 구조상 유사할 수도 있어. 마음 놓고 자신만만했던 윤석열 검찰이 살려달라고 목 놓아 외치던 그 강렬한 몸부림을 무시하고 바로 조국 가족들을 눈앞에서 도륙해버렸던 것이 몇 년 뒤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2024년 조국혁신당 태풍의 강렬한 원동력이 되어버린 것. 그 부분에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얻어야 해. 세력 간의 거대한 다툼에서 어떤 세력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그 순간의 결정적인 칼질은 그것이 무도함으로 기록될 것인가 정의로운 결단으로 기록된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확실하게 난 채로 들어가야 하며, 만약 그 결론이 반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한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신중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예뻐서 신중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 대의가 있을지도 모르는가 신중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들은 달가운 존재도 아니고 예쁜 존재도 아니고 대의를 갖추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격이 어떻든 그들의 죽기 직전에 처절한 에너지가 나중에 때를 만나서 결집하여 유발하게 될 동적인 나비 효과가 부메랑으로 다가와 나를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중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완벽히 무르익을 타이밍을 찾아 제대로 상대의 목을 그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점으로는 윤석열 같은 자격 없는 미친 새끼를 도륙하는 것이 어떻게 무도함으로 기록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하겠지만 무조건 보수를 지키겠노라 사명감을 갖고 열성있게 임하는 30% 내외의 유권자분들은 설사 윤석열이라는 인간 자체에는 별다른 애정이 없더라도 보수 세력 자체가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어서 처절하고 초인적인 기세로 결집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현 시점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은 속까지 완벽하게 무르익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때를 기억하시죠? 속까지 완벽하게 탄핵의 열망이 무르익은 시기의 풍경이 어떠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조선일보가 박근혜 추문을 보도하고 일베에서 박근혜를 조롱하는 그런 기괴한 풍경이 주변에 넘쳐나는 희한한 지경까지 가야 만인 앞에서 한 세력의 숨통을 끊어도 그게 무도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마지막 단계까지 무르익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극도로 다이나믹했던 막판의 보수 결집은 탄핵을 염원했던 이들에게 1차적으로야 실망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완벽해질 수 있다. 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실질적인 탄핵의 각을 건너는 데 있어 좀 더 냉정을 되찾게 해준 값어치 있는 경험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윤석열은 분명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진짜 비참하리라고 봐요. 윤석열이라는 인간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우리는 그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그리 조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자이며 민주적인 감각 자체를 타고나지 않은 자입니다. 뭐 또 적당히 반성하는 신용 좀 하다가 하던 대로 계속 하겠죠. 국민 눈치 전혀 보지 않고 해왔던 것처럼 하는 척 신용이나 하면서 뒤로는 개사가나 올리는 그딴 태도가 유지되는 한 기회는 분명 다시 오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탄핵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무르익어 박근혜 때 그랬던 것처럼 조선일보가 천공의 초문을 들추고 일베에서 김건희를 유린하며 대구에서 윤석열 화형식이 열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역대급의 총선 패배를 당해놓고도 어이없는 뒷수습의 행보로 국민들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저 꼬락선을 보고 있노라니 더욱 마음이 놓입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숨통을 만인 앞에서 끊어내는 행위가 결코 무도함으로 비춰지지 않는 그 어느 시점 그는 왕좌에서 처참하게 끌려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진짜 비참하리라고 봐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잃고요.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참한 노후를 살게 될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비참한 침팬지 무리의 수장과 같은 신세가 되기를 기대하며 아직은 좀 더 여유를 갖고 탄핵의 강을 함께 항해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알파메일답지 않은 알파메일이에요. 전혀 알파메일로서 해야 마땅한 보안관 역할을 하지 않고 개입을 할 때마다 자기 친한 사람,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만 개입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폭을 먹이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침팬지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비추어 보건대 이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